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개헌 타이밍은 하늘이 준 기회다. 한국 정치에서 개헌 전도사를 자처한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오선의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십니다. 지난해 연말엔 여야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까지 전부 포괄하는 개헌 추진 국민연대, 이런 그 범국민 기구도 출범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재호 의원님을 모시고 최근 전국 진단 그리고 정치개혁, 개헌 문제까지 골고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십니다. 그러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선의 여당 국회의원은 처음이십니다. 그 내가 좀 별난 사람 됐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참 이게 그 팟캐스트라는 시장에서 예. 그 여당 의원님들이 참 나오기 꺼려하는 매체인데 예.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저 여당 의원들을 초청을 잘 안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예. 초청하면 올 의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저희가 그러면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전 뭐 좀 자주 안 나와도 되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해방 70주년이지 않습니까? 분단 예. 70주년.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해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원님께서 서류상으로는 어제 고희를 맞으셨더라고요. 그건 양력이고. 양력. 음력. 저는 음력. 그래도 올해 그럼요. 예. 올해가 70년이라는 게 내 개인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해고 네. 우리나라로서도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팟캐스트 지난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 출연하셔가지고 예.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이번에도 저희 청취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게 되실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취자들께 저희가 이쪽이 좀 진보 성향의 그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사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진보 매체라 그래서 출연을 안 하고 또 보수 매체라 그래서 출연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가끔 가다 진보 매체가 선입견이 있어서 어렵것 안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모처럼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노유진 정치 카페에도 초청해서 제가 아주 단방에 내가 수락을 해서 나갔는데 그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생각이 또 다소 차이가 있는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신껏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일단 이 애티튜드에 많은 청취자들이 일단 공감을 좀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오늘 인터뷰 일정이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지금 신년 기자회견 중이신데요. 그렇습니까? 10시입니까? 네, 10시입니다. 하고 계신데 이 문건 파동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잘하는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허위 문건 작성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거기까지 보고 이제 녹음에 들어와가지고 자 정확하게 이제 안 나왔는데.
자, 우선 좀 뭐 사람들은 이번 문건 파동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이번 문건 파동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문건 파동이 본질을 다 피해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또 본질을 직시를 안 하는 것인지 네. 피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질은 허위 문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건 내용이 허위냐 허위가 아니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네. 소위 문건 파동을 둘러싸고 대처하는 것이 너무 미흡한 상식 이하의 조치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바로 청와대가 문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건이 나오게 된 거는 대개 그 시중에도 정론이 통하지 않으면 유언벼가 네. 횡행하잖아요. 네. 카더라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옛날 우리가 유신 독재 때 보면 그 바른 말 하면 잡아가고 그러니까 예. 또 바른 글을 쓰면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개 그 언더에서 카더라 뭐 누가 그러더라 네. 이런 식의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청와대에서 만약에 그 허위 문건이 나왔다면 청와대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뭔가 사실이 통용되지 않는 소통 구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문건이 그렇게 작성해서 밖으로 나다니고 그게 신문에도 나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실이 아닌 문건이라는 게 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네. 문제는 사실이 아닌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이 돼 갖고 밖으로 나오고 또 그것을 대처하는데 여러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고도 청와대에서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구조, 네. 이런 시스템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청와대가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네. 그 문건 내용이 사실은 아니라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네. 무슨 그런 그 말하자면 뭐 그런 찌라시 수준의 내용들에 어떤 국민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안 그러겠어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그렇게 관심 갖는 국민들도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이 문건 파동을 대처하는 자세가 청와대가 정말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집단이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갖도록 행동한 측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난 9일 금요일이었는데 국회 운영회가 열리고 있었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됐는데 그만둬 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 그 국회 운영위 위원들도 이럴 수가 있냐 굉장히 당황했어요. 예, 그래서 이완구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윤군 원내대표를 포함한 야당 의원도 그렇고 이런 정치 10년 20년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선 이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좀 황당하게 느껴서는지 모르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것이 우선 아까 내가 문건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는 문건이 하도 그게 허위다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고 문건의 핵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 네. 하나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게 국정농단한다. 네. 또 하나는 그 문고리 3인방과 결탁한 정윤회라고 하는 비선 말하자면 비선 실세가 문고리 3인방과 결탁을 해갖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고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있다.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를 안 하고 이게 왜 유출됐는가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작성하게 네. 된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네. 다시 이제 그걸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 문제 정말로 문고리 3인방이 국정농단 했느냐 정윤회라는 비선실세가 국정농단 했느냐 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건 조사도 제대로 안 했죠. 안 하고 또 조사를 했는데 이미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은 유출이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에서는 그냥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유출만 조사를 하니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것이 또 문제죠. 네. 이제 그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국회가 운영위원회를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려서 이제 김영환 민정수석을 이제 나오라 이렇게 이제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김영환 수석 입장에서는 그럴 것 압니까? 네. 저는 뭐 나는 예상했어요. 음. 나는 민정수석이 안 나올 거다. 아. 나는 그렇게 예상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뭐 황당하지도 않았어요. 음. 그렇게 올 것이 왔다 이 생각했는데 왜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느냐? 네네네. 예. 김영환 민정수석이 들어간 지가 지금 한 7, 8개월 됐나요? 예. 몇안 7개월, 됐잖아요. 8개월 됐죠. 예. 그동안에 그 민정수석이 제대로 뭐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문고리 3인방과 비선실세가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하고 직거래를 한다고 하면 네. 그 사이에 끼어있는 민정수석이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대통령에게 건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직접 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민정수석이 해야 될 현안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또 거기에 비선실세라고 하는 정윤회 씨가 다 관계를 한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민정수석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 할 일이 없으니까 민정수석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민정수석에 앉아갖고 별로 국정의 그 깊은 은밀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관계도 못 했는데 책임질 일이 있으니까 내더러 나와서 뭐 증언하고 책임져라? 그러면 그건 못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면 네. 아니 내가 직접 지휘하고 관계하고 문고리 3인방이든 비선실세든 네. 정윤회 씨든 또 비서실장이든 간에 네. 민정수석 입장에서 가릴 거 가리고 조사할 거 조사하고 네. 내가 직접 대통령에 직접 보고도 하고 네. 그랬으면 내 책임이니까 좋다. 내가 네. 국회에 나가든지 어딜 나가든지 나가는데 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나는 허다로 앉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책임져라 그러니까 날 불러낸다? 난 못하겠다. 예. 막 이런 것 아니겠느냐 내 생각이. 예. 제가 김영환 저 검사장 했던 분인데 네. 그분을 성격을 네. 내가 다는 모르지만 내가 네. 들어서 네. 주변을 들어서 본 결과는 그분이 한 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고집도 맥주병을 휘둘러서 기자 머리를 그러니까 그게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통 깡다구가 예, 아니죠. 그게 예, 그 예. 좀 이게 방송에 깡다구게 되나 모르겠네.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마 뭐 항명이다 이런 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 검사만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정적 체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람이 감이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거. 야, 왜 내가 왜 나가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안 나간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항명이 되어버리니까 네. 본인으로서는 이제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 예. 뭐 뒤집어 쓴다는 게 뭐 사표설이죠. 뭐 그런 분들이 사표 내도 변호사니까 네. 우리처럼 뭐 당장 그만두면 노가다 나가야 되지만은 뭐 별로 예, 뭐 예. 먹고 사는데 네, 지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언론 분석을 보면 김영환 수석이 별로 그 직거래 앞서 이제 직거래 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의 직거래를 했다면 그분이 역할이 없었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난 생각을 그래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촉이 딱 정확하게 맞으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이 자기 역할이 별로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관여한 바가 없는데 나가서 뭘 얘기를 하라는 거냐. 나가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관여하지도 않은 거를 그분들을 비호하란 말이냐. 문고리 권력 3인방을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또 실수하면 그건 또 국회법 위증이 되고 내가 그걸 해야 돼? 아니 못 나가겠어. 이런 판단을 했다는 후문이 그러니까 지금 못 나가면 계속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청와대적의 구조가 네. 제대로 되려면 저도 뭐 지난 정부 때 특임 장관. 특임 장관이고 명색이 사람들 다 내보고 실세라 그랬잖아요. 네, 실세 장관. 예. 그래서 제가 청와대 구조를 좀 아는데 네. 민정수석이 제대로 하려면요. 문고리 3인방 정윤회 씨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직접. 네. 비서실장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갖고 대통령한테 직보를 해야 됩니다. 예. 내용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포함해서 조사를 그렇죠. 해서.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민정수석의 해당 사안에서는 비서실장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 구조는 막 모든 게 비서실장이다. 각 수석이 일들을 총괄해 버리니까 네. 수석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지금 구조 갖고는 아마 그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만두는 게 옳죠. 그만둬도 뭐 변호사는 하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민정수석 그 관할 업무인데 이게 지금 전혀 이게 그 본인이 자기도 자기 업무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 장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청와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의원님이신데요. 자, 정권 임기 이제 3년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이제 갓 2년 지났습니다. 이제 갓 2년 지났는데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 그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수라장 상황이 아니냐. 이게 뭐 그리고 이제 민경욱 대변인이 김영한 수석 그렇게 그 사표를 내니까 기자들한테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요. 청와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분이 그만둔다는 것을.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날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하셔서 얘기도 안 되는 해임 건의를 하겠다. 그분 해임 건의 대상도 아니잖아요. 근데 해임 아닌데 해임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급하니까 그랬겠죠 뭐. 급해서 뭐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뭐 굉장히 뭐 그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더라도 지금 저조직이 지금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리정돈이 전혀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뭐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지금의 청와대를 어떤 상태라고 봐야 합니까? 그게 저도 이제 공직이 있어봤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한 거 아니고 이게 위에 리더가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리더가 조직 장악을 원칙에 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한 조직 안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직위, 그러니까 직책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를 하면 조직 내부가 허물어지죠. 기강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비서실장만 믿는다든지 그러니까 각 수석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각 수석이 하게 하고 그 수석을 전부 직접 대해야지 수석들이 할 이야기 비서관들이 할 일을 실장을 통해서 듣게 되면 실장 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 안이 저렇게 뭐 사고가 생기면 수습하는 과정도 좌왕우왕하고 때를 놓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소위 국정의 최고 그 일종의 그 지도부잖아요. 청와대가 지도부로서는 지금 상당히 어렵게 지금 돼 있죠. 어렵게 돼 있고 결국은 이제 그 참모들도 제대로 못 모셔 문제이지만은 참모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분위기 그것도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3년이 남았지만은 여당으로서는 임기가 1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3년의 임기가 남았다 하지만은 내년 되면 임기가 2년 남는데 2년 남는 임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은 임기 3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1년밖에 안 이미 1년이 문제잖아요. 예. 된 1년에 네. 이게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네.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 비상 걸리는 그러니까 예. 지금 여당 의원들은 뭐 3년 그거는 그냥 그건 청와대 이야기고 예. 당장 우리는 내연이 눈앞에 선 건데 계속 내상을 입잖아요. 네. 지난번에 담배값 올린 것도 여당 책임이다. 네. 야당 3,000원 하자하는데 우리가 4,000원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내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습니다.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공무원 연금도 연금. 그냥 무슨 꼭 예. 무슨 해야 군사 되는 작전 거죠. 하듯이 밀어붙이려고 예. 하니까 이것도 겨우 연말에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기구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공무원들이 볼 때는 네. 자기네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채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몰고 나가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예. 이런 거는 결국 야당이 상처받는 게 아니고 여당이 상처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도 그러잖아요. 청와대 인적 쇄신 하락한데 만약에 오늘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네. 이대로 끌고 가면 그 내상은 여당이 받는 겁니다. 그럼 여당 지금 차곡차곡 지금 총선을 앞두고 네. 이 불리한 내상만 자꾸 받고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당 지도부는 또 청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지도부는 이 판국에도 청와대 눈치 봐야 되고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은 저처럼 뭐 언론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나는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네. 그러지만은 예. 되게 초재선들은 이제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눈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공천 때문에. 그래죠. 눈치를 보는데 속은 부글부글 하지요. 이래 안 되는데 이래 하죠. 예. 그러니까 전국이 총체적으로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예. 장윤선의 팟짱.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 저희도 만나보면 참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작 또 말씀은 못 하시더라고. 그놈의 공천권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런데 모르니까. 이제는 뭐 눈치 안 봐도 되죠. 공천도 거의 뭐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제로 네. 하자고 자꾸 그러니까 그건 뭐 당권 잡은 사람이 권력 가진 사람이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지 일반적으로는 뭐 다 지역에서 네. 뽑아올리니까 네. 이제 우리 막 이 방송을 우리 여당 의원들이 듣는다면 네. 눈치 그만 봐도 돼요. 이제 안 보고 자기 지역에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좋겠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치를 봐야 바로 되는데 그겁니다. 자꾸 예. 정권 눈치, 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보니까 특히 여당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제가 많은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국민 눈치 봐야지 왜 한 사람 눈치만 자꾸 보냐고. 오죽하면 새 눈치당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하긴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나 우리 그 새누리당은 조금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네. 그래도 적었던 사람 있잖아요. 또 바른 말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뭐 네. 아니 건 아니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새누리당이 그렇게 아주 막 가는 건 아닙니다. 그 기자들 가운데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 취재를 하러 가는 기자들 이유가 있어요. 이재호 의원님 이번에 무슨 얘기 하시나? 그거 잘안 들으러 나가죠. 그거 들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나저나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문건 파문 관련해서 대통령 보고가 제대로 됐냐 이런 질문이 막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님들 통해서.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 무엇이든지 다 보고할 수는 없고 보고할 필요가 있고 보고할 가치도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될 때 보고를 선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선별적으로 보고한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김기춘 비서실장 아주 고유의 특유의 그런 그 실장 그 업무 스타일이네요. 그렇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명박 정부에 사람들이 내보고 뭐 실세. 그러잖아. 측근이 뭐 최측근이 뭐 실세 그러잖아요. 그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또 더구나 저는 그 내각에 있었으니까 네. 국무위원을 했으니까 또 제 역할이 특임 장관이니까 특임 장관은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만 일을 보게 돼 있는 사람이니까 네. 또 직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들어보면요. 제가 알고 있는 시중의 이야기 네.
떠돌아는 이야기, 당의 이야기나 정부의 이야기나 뭐 각 부처의 이야기는 대통령이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가지 네. 보고를 다 한다고 봐야 돼요. 대통령께.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실장이 혼자 보고를 하고 안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제가 정부 있을 때 보니까 각 수석들이 또 필요하면 각 비서관들이 직접 수석이 보고를 다 해요. 네. 시시콜콜한 것까지 보고를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뭐 대통령께서. For example.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어쨌든 네. 제가 한 번은 네. 난 내 딴에 이제 내가 이제 특임 장관 네. 할 테니까 예. 이건 내가 직접 저 보고를 받은 거 내가 들은 거니까 이건 대통령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네. 네. 그 이제 보고를 하러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아주 소소한 무슨 기초자치단체 예. 어느 기초자치단체장이 예. 비리에 관한 거예요. 비리에 관한 거.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인데 들어오는 게 뭐 비리 이런 그런 거니까. 것들. 예. 그래서 이건 아무리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은 이런 것도 대통령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네. 하고 이제 가서 네. 보고를. 내 딴에는 이제 보고를 한다고. 네. 네. 보고 시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냥 예. 하는 게. 그래서 업무 보고 시간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 그 이제 무슨 누구 그 어느 기초자치단체장 누구 무슨 그 비리 이래 꺼내니까 네. 그거 이런 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예. 담당 담당 그 비서관 보고 예. 그런 것까지 너희들 다 보고 다 하냐? 근데 나도 겨우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 내보고 장관님 우리는 여기서 예. 다 그냥 시적골관까지 보고는 하고 예. 판단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예. 그러나 일단 돌아가는 거는 네. 보고는 다 합니다. 네. 그런 게 몇 번 확인을 했어요. 몇 차례. 네. 그런데 실장이 선별해서 보고한다. 네. 그럼 만약에 실장이 관점에서 선별했는데 네. 대통령이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판단의 착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밑에서 잘못 모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가 나는 그래. 내 경험은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를 노무현 정부 관련 인사들을 물어봐도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선별 보고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통해서 취재를 해보면 그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뭐 수석들이 대통령을 자주 못 뵙는다는 거예요. 주로 얘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표정이 어땠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했다는 사람들을 거의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청와대 내부에서 선별 보고한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대로 뭔가 대통령과 그 청와대를 가르는 뭔가 인해 장막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문고리 삼매망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보면요. 네. 대통령께서 직접 그 비서관실을 순발해요. 직접 보면. 네. 뭐 정무비서관실 그 주에 뭐 행정관들 비서관들 그 직접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듣고 하고 네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의 사무실은 개방적이어야 하고 네. 대통령께서 수시로 네. 비서관실 수석실을 드나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정말 청와대가 생동감 있게 그러니까요. 움직이지. 네. 그냥 비서관이나 무슨 수석들이 대통령 얼굴도 보기 내가 취임해서 그만둘 때까지 얼굴도 못 봤다 이래 되면 네. 좀 곤란하죠. 지금 그 의원님 인터뷰를 하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 비서관 교체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정윤회 씨는 실세는커녕 국정과 전혀 무관하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면 현안을 수습한 다음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건 없죠. 네.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난 그럴 줄 알았어요. 난 예측 전도사. 난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들끼리 뭐 몇 살 거죠. 네. 국회 모임에서 만나서 이야기 기억이 있었는데 네. 그 제가 좀 고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상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난 뭐 별 변화 없을 거다. 그대로 갈 거다.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지금까지 네. 이 해오신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 그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에 쇄신 안 하면 이거 반드시 인사 조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왜 이거 안 하면 내상은 청와대는 또 그렇게 굴러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당은 치명상을 또 받는 거죠. 여당의 국민들로부터. 예.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래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아주 지금 어려우시죠. 네. 지금 1년밖에 안 남은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해야 되잖아요. 항의를 하려면 지도부가 해야 되는데 네. 우리야 뭐 맨날 항의해봤자 그 뭐 그러잖아요. 예. 당직이 없으니까. 또 우리는 또 비주류로 이미 호가 난 사람이니까 예. 비주류야 원래 비주류 역할이 비판하고 견제하고 네.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옳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하는 게 이제 또 비주류가 당을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류가 나서서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네.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인적 쇄신을 그 정도 선에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해야죠. 당 지도부가 해야죠. 당 지도부가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네. 그 김무성 대표가 어제 대구를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은 복 있으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좀 나눠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무슨 요새 굉장히 힘드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부터 열심히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자들한테는 송구 전문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거든요. 세게 얘기하시고 그 이튿날 송구합니다. 뭐냐 이게 이런 비판을 받으시는데 좀 김무성 대표가 좀 이제는 어떻게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당이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2016년 총선 하려면요. 김무성 대표가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김무성 대표는 네.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하지요. 네. 뭐 보면 정말로 뭐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자기 소신을 이야기했다도 대통령께서 뭐 한마디 하시면 또 거둬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난해죠. 네. 나는 연말까지 개짜도 안 꺼내겠다 그런데 진짜 지난해까지는 개짜도 안 꺼내고 아주 그 당 대표가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하는데 당 대표가 청와대를 쳐다보고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가 네. 당이 소신껏 정치를 국민들 편에서 하도록 청와대가 당을 도와줘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가 당을 뭐 무슨 꼭 협력업체도 아니고 하청업체 취급해버리면 네. 청와대도 안 되고 당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선거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청와대가 이제 당을 풀어줘야 합니다. 당 대표에 자꾸 네. 재갈을 물리지 말고 당 대표나 원내 대표의 입을 풀어줘야 돼요. 네. 그 본인들이 또 청와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또 눈치 보고 또 뭐 본인들이 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제가 뭐 지도부에 있지 않으니 그건 모르겠는데 네. 지도부도 청와대 눈치만 보고 그냥 청와대 말 한마디에 그냥 손발이 다 저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를 말고 네. 또 청와대도 여당이 내년 선거다를 생각해서 여당을 지금쯤은 당을 풀어줘야 합니다. 네. 청와대가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여당을 하청업체 취급하지 말고 청와대가 여당이 여당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재호 의원님도. 언론이 좀 시끄럽겠네요. 오늘 저거 보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도 뭐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거취를 결정하겠다. 네. 그야 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소리죠. 네. 사태가 마무리 잘 되면 그냥 있는 거고 네. 마무리 안 됐다 하더라도 또 마무리될 때가 끌고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께서 문제가 아니고 실장 당신이 이제 내 역할은 다 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비판적 여론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입니다. 내가 그만두는 것이 하고 본인이 결단해야죠. 민정수석도 본인이 그만두고 그냥 나가는데 네. 실장이야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실장도 그만둬서 뭐 먹고 살기 어려운 처지도 아니잖아요. 거기도 법조인 그분도 출신이고 뭐 변호사도 변호사 할수 하면 있고 되고 뭐. 예. 그러잖아요. 먹고 옛날엔요. 네. 봉건 시대 때는 조선조나 고려조는 네. 그때는 한번 직언을 한다 그러면 목숨을 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딱 돗자리 깔고 엎드려서 전화 아니 되옵니다. 네. 전화 통촉하소서라고 통촉하옵소서. 하면 예. 죽거나 귀양 가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관직에 그만두면 먹을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 중신들이 직언을 통해서 나라가 그나마 유지되잖아요. 네. 지금은 직언한다 그래서 귀양을 갑니까? 목이 달아납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런데 왜 고위공직자들이 네. 이 국민의 여론과 배치되는 네. 그런 언행을 하는지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제 경험으로는 답답해. 예. 전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상식선을 벗어나서 살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이건 좀 답답하다. 특히 그 맹목적으로 막 그 친박 예. 입장을 대변하는 젊은 정치인들 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인들 볼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좀 이렇게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선배 정치인으로. 후배 정치인들이 뭐 또 자기 다 나온 들 생각이 있겠죠. 네. 오히려 네. 제가 후배 정치인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아니고 네. 후배 정치인들이 저보고 그러려면 야당으로 가라는 둥 뭐 여당 준지인지 야당 준지인지 모르겠다 하고 나서는 판인데 네. 제가 뭐 자칫 경험담을 이야기했다가 네. 뭐 그런 것이 두려운 건 아니지만은 네. 정말 정치인이요. 자기 지역 구민의 눈치나 국민의 눈치나 이렇게 대의에 따라야지. 네. 자기 개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덜 하고 급급해 갖고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 청와대 눈치를 본다든지 하면요. 네. 국회의원 더 못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지역구에 오선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네. 제가 초선 때부터 맨날 지도부의 눈치나 보고 권력 가진 사람 눈치만 봤으면 내가 지금 정치인으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나를 선택했겠어요. 네. 이재호 저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생각은 바르다. 네. 정치인이 생각 바른 사람이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예. 낫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서울 그것도 네. 강북 그것도 은평구에서 예. 제가 그 주민들이 사랑을 받고 국회의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정권이 끝나도 하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초선 들어가서부터 계속 눈치나 보고 나 할 소리도 못하고 손만 들고 따라다녔으면 지금 제가 국회의원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초재선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권력 눈치 보는 건 금방입니다. 그거는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네. 그 권력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자기가 정치를 올바르게 하는 건 오래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재보선 하셨을 때 그때 야당 그 후보들이 굉장히 답답해 했어요. 예. 이재호 의원이 뭔가 말씀을 세게 해야 설전을 벌이면서 판을 키워가는데 동네에서 자전거만 타고 계속 악수만 한다는 거야. 계속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절대 일체의 대응을 안 하니까 미치겠다. 어떻게 이재호 의원을 좀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말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안 된다 이러면서 되게 답답했던 그때 선거가 기억이 그때요. 나네요. 예.
하시니까 네. 내가 자전거를 끌고 네. 네 거리를 지나가는데 네. 이제 동네 가려면 네. 네 거리도 지나가야 예, 되잖아요. 예, 뒷골목만 예, 지나가는 예. 게 아니라. 근데 네 거리에 네. 야당 지도부가 총 출동해갖고 이제 네. 큰 트럭 위에 서가 네. 유세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정세균 대표였지. 아마 예, 그때 예. 유세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마침 지나가는데 이재호 후보는 비겁하게 골목만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가. 아니 뒷골목 다니는 게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건데 그게 뭐 비겁할 게 뭐 있냐. 야당들 떠들어라. 예. 나는 내 방식대로 예. 선거운동 한다. 예. 예. 그런데 웃고 말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맞아요. 그때 굉장히 재밌는 선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